자, 전산세무이급 제 118회 지금 마지막 파트 우리 실기 할 차례죠. 문제 이제 5번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2024년 귀속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무려 15점짜리네요. 그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자 문제 읽어보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박지은 그다음에 최수지 두 직원의 3월분 급여 내역이래요. 아래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당 공제 등록해야 되고 급여 자료 입력을 작성하라고 세 가지를 줬네요. 그죠? 수당 공제 등록에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요. 아래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 항목은 수당 외 항목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것들은 불하고 체크하래요. 월정액은 그대로 두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박지은의 3월 급여네요. 3월 31일에 지급한다고 나와 있고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자격수당, 그 다음에 공제 항목에서는 특이한 게 여기 하나 보이네요. 요거는 이따가 입력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최수지에 대한 것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선 요 등록하기 전에 자, 식대 보편적으로 우리 문제 풀어보니까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등록하는 게 보편적이었죠. 단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지만 현물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얘도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지원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지만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그러면 과세예요. 그래서 얘를 부로 표시하고 다시 과세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지금 비과세로 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도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매월 20만원까지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은 세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2,400만원, 최수지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다 3,000만원 미만이니까 생산직이고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여서 다 비과세로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격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회사에서 직원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돈, 즉 수당은요. 기본적으로는 다 과세예요. 과세인데 어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들에 대해서만 비과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격수당은 등록할 때 과세라고 등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공제 항목 중에서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공제 항목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사원 등록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문제를 봐야죠. 자,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박지은에 대한 사항부터 보죠. 박지은에서 입력을 해줘야 될 것은 우선 쭉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산직이라 그랬었죠. 그죠? 생산직 여부에서 요 표시를 해주셔야죠. 생산직 맞아요. 박지은 씨. 단일 세율 연장 근로 비과세
이것도 이제 전년도 총급여는 아까 얼마나 그랬었냐면 전년도 총급여가 2,40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여기다가 2,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른 거 주어진 자료는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수지 씨, 최수지 씨도 마찬가지로 생산지 그 다음에 연장 근로 비과세 전년도 총 급여액은 2,8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2,800만 원. 그럼 일단 여기서 가르쳐 준 자료대로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할 때 해당되는 것들 입력을 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사원 등록은 끝났으니까 여기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자, 급여는 3월달 급여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급여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수당 공제 요거부터 등록을 해서 그 급여하고 리스트를 맞춰야겠죠. 자, 기본급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식대인데 상여하고 직책수당 여기 월차수당 이런 것들은 이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 급여명세표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부루 다 이렇게 표시해달라는 얘기였고요. 식대는 비과세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로 손대지 않고 놔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여건 다 되어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과세 해놓고 지금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자격수당 있죠. 자격수당이라고 해놓고 급여 얘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불을 갖다가 이제 사용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입력해야지 되는 그 자격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당 쪽에 관련된 것들은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는 여기 공제 등록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썼냐면 사내 대출금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주고 여기 F2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서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로 표시해 주세요 그랬었죠.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공제 항목도 확인이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 사원 등록 끝냈고요. 수당 공제 등록 마무리가 됐어요. 급여 자료 입력해 주면 돼요. 급여 자료는 3월달 여기 31일 날 지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박지은 씨 거를 보고서 급여 금액을 하나씩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는 300만 원, 식대는 10만 원,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도 20만 원, 자격수당은 15만 원. 자, 국민연금은 15만 750원, 건강보험료는 11만 8,7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5,370원, 그 다음에 사내 대출금 26만 6,560원,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됐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박지은 씨에 대한 그 급여는 다 반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최수지 씨 것도 해주시죠. 최수지 씨 거는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됐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그대로 입력해 주라 그랬죠? 국민연금은 85,500원, 건강보험료 67,3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8,72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15,200원. 이 사람
최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수지 씨는 사내대출금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도 다 입력을 해봤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여러분이 입력을 하게 된 거란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입력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맞고요. 그다음에 최수지 씨 것도 정확하게 입력 잘 됐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문제 연말정산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또한 문제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거, 주의하셔야 될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선제 4번은 111번이고요. 입사일, 그다음에 사원에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라고 하네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 입력하래요. 요거 입력해야 되나봐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탭, 의료비, 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반영을 해달라고 하네요. 자, 일단 우리 부양가족 입력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부양가족 입력할 때 포인트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 없고 세대주고요. 어머니 안현주씨 일용근로소득 총급여가 3,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 항목은 일용소득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안현주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임솔 씨,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양도소득 100만원 넘어가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때 하나만 더 주의할 겸 복습할 겸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득세는요, 크게 그 소득세 세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종합소득,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 세 번째로는 퇴직소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특히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종합소득세 5월달에 해당되는 그 개인들의 소득은 이 종합소득만 해당이 돼요. 이 종합소득은 저기 크게 6가지 소득이 합쳐진 걸 말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에 과세기간에 발생했던 소득을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생할 그 당시에 바로바로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소득 여기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절대 이 금액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별개예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 얘를 갖다가 판단할 때 그때 양도소득, 퇴직소득까지 합쳐서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게 얘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세 개 다 합쳐서요. 양도소득, 퇴직소득 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종합소득에 속해 있는 세 가지를 합쳐서 1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양도소득 플러스 퇴직소득 이 세 가지 금액을 합쳐서 여기 1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이 돼요. 종합소득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만 그 이외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것도 뭐 또 내용이 있나 볼게요. 아들 유도, 소득 없고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고요. 아들 유진, 소득 없고 유치원생이고요. 뭐 딱히 여기 지금 배우자 임솔씨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부라고 있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 확인된 자료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연말정산 여기서 줘야 되는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들을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되는지 보니까 자,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유선제 본인 거죠. 보장성 보험료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솔 임솔은 배우자죠. 보험료일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된 이유가 지금 그 소득 발생했던 거라고 해서 임솔 이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했다 할지라도 여기를 내면은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도 보장성 보험료 총 120만 원인데 일반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유도에 대해서는 이따 보험료 입력할 때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보니까 유선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다 공제받을 수 있죠. 이따가 교육비에다가 본인 걸로 입력해주면 될 것 같고요. 유도 자녀 건데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면 벌써 제도권 교육이 들어왔죠. 초, 중, 고 이상 다 사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유도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원비 공제 교육비에 입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현주 어머니죠. 어머니께서 옛날 고리짝에 공부를 못하셔서 지금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계신가 봐요.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시게 되면 의료비는 임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우리 삶에서 엄청 중요한 항목이란 말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의료비 나갔다고 하면 본인이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결제한 것은 여기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공제 의료비의 공제 300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까지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안현주 어머니 거 질병치료비 유선제 이렇게 의료비도 소득자가 부담한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자 아닌 사람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여기 유선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다 결제했다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공제 가능하고 유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 의료비는 다 공제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유선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2,652만원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액 150 얼마
요것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임솔, 배우자 거죠. 배우자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라 그랬었죠. 소득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임솔씨 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현주 어머니 것도 공제 다 가능하고요. 유선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의료비 지출액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자,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의료비로도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포함된 것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중복 공제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손댈 거 없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선제, 연금저축계좌 요거 가입한 거 자료를 보고서 있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으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서 제가 입력하는 거하고 여러분 또 입력하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닫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자, 4번이 아까 111번이었죠? 111번 불러오고요. 자, 부양가족 명세 클릭하시고요. 세대주 구분에 세대주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직계 존속 어머니였었죠? 하나씩 부양가족들 입력합니다. 안현주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62051120477119 그 다음에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여기 상관없죠. 부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맞고요. 장애인 부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입력해 줘야겠죠. 배우자는 임솔 주민등록번호는 90011523742239 그 다음에 소득 기준 초과 여부 나와 있는데 여기 초과되죠. 100만원 넘었기 때문에 저거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자녀죠. 자녀 4번 유도 1번 아이고 주민등록번호 150-131-3165617 그 다음에 부에 해당될 것이고요. 20세 자녀. 자, 유도시대네요. 장애인이고 장애인 복지법에 복지카드 갖고 있다고 얘기해놓고 있죠. 자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녀 이름은 류진 주민등록번호 18012141651115 부 해당사항 없고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만 6세 이하는 지금 자녀세 공제 여기서는 표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일단 조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부라고 표시해놨고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장애인 표시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 관련된 거 보셔야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주어진 항목에 대해서 여기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서 입력을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볼게요. 보험료는요 여기 지금 부양가족 명세에서요 보험료가 누구 거였었느냐 하면 유선제 씨 거였죠. 보험료 유선제 여기 누르시고 보험료라고 나와 있죠. 보장성 보험료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료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반의 보장성 보험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다가 94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종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솔은 입력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류도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장성 보험료 똑같이 클릭하시게 되면 류도 같은 경우에 120만원인데 일반에서는 7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에서는 50만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줘서 보험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다 반영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보도록 할까요? 자, 교육비도 류선제 이제 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류선제 클릭하고요. 쭉 가보면 여기 교육비 있죠. 류선제 교육비 클릭하시고 금액이 얼마라고 했었냐면 428만원이라고 그랬죠. 428만원 띵 해주고 본인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대학원 여기 박사과정 수업료 428만원을 교육비에다가 이렇게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 류도 영어학원 및 초등학생 거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현주 어머니 거에 대한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럼 교육비도 끝난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를 봅니다. 아까 의료비는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임솔. 자, 여기 의료비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를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요거 의료비 클릭하는 거 요 화면이 떠요. 자, 여기서 F2 눌러서 해당되는 임솔 배우자 거 입력을 합니다. 증빙 코드는 여기 다 국세청장 거라고 했었고요. 건수 한 건에서 여기 지금 의료비, 임솔, 질병치료비에서 300만원 나와있죠. 여기 3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 실손 의료보험금 250만원 수령했다고 했죠. 250만원 수령한 거 반영을 해주면 돼요. 됐죠? 네, 두 번째는 안현주 어머니 거네요. 안현주 이렇게 해주시고요. 국세청장. 자,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는 질병치료비 32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322만원 엔터. 이거는 실손 수령한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류진 거 F2 눌러서 류진 막내네요. 국세청장 자료 건수는 한 건. 그래서 금액은 152만원. 152만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금액도 순서대로 쭉 다 입력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여러분은 좀 문제 보세요. 좀 여기 입력해야 되니까 제가 순서대로 유선제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여기 신용카드 국세청 자료 2,652만원이라고 얘기했죠. 신용카드 사용액에다가 2,652만원 그대로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다가 125만 2천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두 번째 거도 입력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솔시가 배우자 거는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체크카드. 그 다음에 안현주 어머니 거죠. 직계 존속 신용카드 사용액이 602만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류선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에 포함되어 손댈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것도 순서대로 쭉 다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금저축계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연금저축계좌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연금 저축 계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하고 이름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연금 계좌, 연금 저축. 자, 여기 연금 저축 계좌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거 여기 그 연금 계좌, 연금 저축 부분에서 연금 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개인이 가입한 거 여기에다가 연금 저축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름은 코드는 삼성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삼성생명 보험이고 계좌번호 거기서 알려준 거 있죠. 계좌번호는 153-05724-73285. 납입 금액은 180만원. 나머지 건 여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해야 될 자료들은 다 반영해서 입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연말정산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 여기 맨 중요한 게 여기 화면에서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있죠?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 앞에서 입력했던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료가 다들 입력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특별세액공제 내용들이 입력만 요 밑에 있는 화면들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지출의 공제 대상 금액, 공제세액 금액 계산 내역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요 위에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했던 내용들 여기다가 다 그대로 반영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부양가족 탭 블록을 누르셔서 확인 눌러서 쭉 처리돼서 이렇게 싹 다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맞았다고 문제에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지금 반영한 결과 나와 있는 수치를 여러분이 쭉 보고 계시는 거고요.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제대로 다 반영이 됐네요. 여기 화면을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반영을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여기 시험 내용이 문제가 다 제대로 입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310까지 다 맞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118회 전산세무 2급 실무 파트 원천징수까지 다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을 갖다가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서 잘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